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박 후보는 원내 진입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안을 제출할 거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7% 차이로 당선된 어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법조인이었던 그는 감히 법치주의를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저 박은정이 그 길목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저 박은정은 가장 먼저 윤석열 사퇴 촉구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자, 조현상 변호사,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탄핵안 등등,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탄핵안 등등을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박은정 후보의 본인의 문제는 아니고 남편의 이제 고액 사건 수임료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도 이제 하나 지적이 된 것이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24년 3월 초까지 1년 9개월간 연가와 병가와 질병으로 휴직을 했는데 출근 없이 급여 1억 원 이상을 가져간 걸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한 매체에 보도가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극심한 윤석열 검찰의 보복행위의 병을 얻었고 병가 등 합법적 절차를 따라 사용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나오는 건 내가 뭐 주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박은정 후보의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좀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공무원법상 병가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휴가 규정도 분명히 있고요. 그 관련돼서 모든 절차를 제대로 수행을 했고 관련 자료를 다 제출을 하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휴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부합하는 보수도 지급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위법이랑 탈법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시절이 언제입니까? 윤석열 정권 때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과연 박은정 검사에게 유리한 그런 혜택을 부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박은정 후보의 지금 하시는 해명 자체가 조금 더 납득이 가는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은정 후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휴가를 갖고 급여를 수여한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조현상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는데 자,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2번이죠. 당대표 조국 대표도 과거에 서울대 교수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면서 이게 휘발성이 있게 되는 이슈가 된 건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법적으로 기소가 되면 그 직위 해제라는 게 됩니다. 사표를 낼 수도 없고 교수직은 유지를 하고 있고 강의는 못하고 월급은 뭐 10%인가 20%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자, 최선 평론가.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에 취임하고 2019년 9월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직에 그다 한 달 만에 사퇴를 하고 서울대 복귀했는데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2020년 1월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가 됐고 5년 동안 강의를 못했는데 결국 강의를 못했음에도 월급은 일정 부분 따박따박 받아갔다. 이게 이제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그러면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된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는 이제 말하자면 법의 태준에서는 유효한 거겠죠. 근데 저게 과연 고위공직자, 특히나 이제 서울대 교수라면은 사실 우리 최고 엘리트들을 강의하는 그런 분인데 그럼 최소한 본인의 어떤 그런 진퇴에 대해서는 사실 저렇게 법조항을 들먹거릴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 이제 진행됐던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뜨거운 비난과 지탄을 받았던 그런 사안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본인이 진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받았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박은정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년 9개월간이라는 기간 동안 질병휴직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물론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렇게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면은 거기다 처신을 해주는 게 맞지 급여의 100% 가까이 휴직 기간은 70% 가까이를
2년간 계속 받아가면서 그 직을 공실로 놔두는 게 공석으로 놔두는 게 맞는가라는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국민에 대한 태도, 그런 책임을 묻는 건데 적법하게 돈을 수령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탄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건 본질을 매우 호도하는 해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 검찰 개혁 등등을 하기 위해서 검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과연 이게 어떤 게 국민의힘이 검사당이냐 또는 조국 혁신당이 검사당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같이 뜨겁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 검사장 출신이고 검사장을 그만둔 다음에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1년 만에 40억의 거액을 변호사비로 받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것도 문제였습니다만 해명. 자, 이 변호사 남편의 이런 그 거액 수임료에 대해서 자, 성현 대변인. 그러니까 이은정 그 후보는 아니 남편이 사실 검찰에서 탄압을 받고 나와서 무슨 정관예우냐. 160건을 사건을 맡았는데 만약에 제대로 정관예우를 받았다면 160억쯤은 받았어야 그게 정관예우인데 40억 또 일부 어떤 사건에 대해서 22억 받은 거는 그게 무슨 정관예우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웠던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해명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발언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160억 발언은 전관예우를 어떻게 보면 당연시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장 출신이면 뭐 한 건에 1억 정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시선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이종근 변호사의 그 하반기 6개월간 130건 수임 이런 경우는 이런 걸 방지하라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가 특정 변호사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변호사법에 그게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요. 그 사건 수임 건수가 뭐 지나치게 많거나 이러면은 그걸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임 경위가 뭐 정상적인지, 뭐 합법적인지, 혹시 뭐 소위 사건 브로커 같은 것을 활용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법조윤리협의회 조사 대상이 되는 특정 변호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니 그 조사 결과도 한번 좀 지켜볼 대목이겠습니다. 예. 자, 남편이 SNS를 안 해서 그동안 대신해서 이은정 후보가 본인이 SNS에 남편의 해명을 올려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은 사이가 없으니까 다른 관계니까 앞으로는 남편이 직접 해명하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밝힌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예, 향후 배우자 관련 입장은 배우자가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자, 과연 해명이 어떤 해명들이 계속 이어질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임하겠다고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